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오래도록 마음 아픈 기억들이 있잖아요. 이 기억들을 한 번쯤 지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,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하는데요. 네, 오늘 드디어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의 세탁소 주인분을 모시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. 여러분이라면 내가 이 세탁소에 가면 어떤 마음의 얼룩을 지우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사실 마음의 얼룩을 좀 지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, 이걸 진짜 지울 수 있는 세탁소라는 개념과 이걸 연결을 하셨잖아요. 전 이 부분이 굉장히 신선했거든요. 개인적으로 빨래를 좋아해요. 그래서 제가 살던 집에 옥상이 있었는데 스트레스 받을 때 좀 건강한 취미죠. 손빨래 해서 옥상에 쫙 널어놓고 물 뚝뚝 떨어지면서 마르는 걸 보는 걸 좋아했었어요. 그래서 빨래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저에게 가지고 있는 키워드였는데, 마음에 있는 얼룩을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? 왜 우리가 손에 상처가 나면 연고를 바르는데 마음엔 연고를 바를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세탁해보면 어떨까? 내가 좋아하는 손빨래 혹은 세탁기 세탁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소재를 가지고 왔어요. 그래서 그 마음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. 제가 실제로 독자의 반응을 좀 살펴봤거든요. 그랬더니 아픈 기억으로 힘들 때 보면 너무 좋은 책, 생각하지 못한 위로,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, 이렇게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라고 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많았어요.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작가님하고 같이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, 독자분들이 꼽아주신 것 중에 이 글귀에서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했던 그런 글귀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. 네. 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정말 많은 글들을 살펴봤는데요. 이 글을 꼽아주신 분들이 많았어요. 제가 제목을 인생의 겨울이라고 꼽아봤는데요. 좋은데요? 저희가 작가님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? 너무 좋죠. 읽어드릴게요. 마음의 겨울을 지날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이 계절이 지나갈 거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. 희망, 그것은 사람을 살기도 하고 죽게도 한다. 마음에 봄이 오고 때론 여름으로 불타고 그 뒤엔 서늘한 가을도 올 것이라는 희망이 사람을 살게 한다. 희망마저 없다면 우리는 이 삶을 어떻게 견뎌낼까? 라는 글입니다. 저도 이 글을 딱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졌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. 네. 근데 이런 문장은 어떻게 쓰게 되신 거예요? 마음의 겨울을 지나고 있었어요. 마침 이 책을 쓰는 시간이 길었잖아요. 그리고 뭐 제 마음에 제 생애에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 지나가면서 이 겨울을 어떻게 잘 지나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한방눈이 정말 펑펑 왔어요. 폭설이 펑펑 왔고, 이 폭설이 오는 걸 보면서 가끔 자연이 주는 무서움이 있잖아요. 아름다움도 있지만 지금 무섭지만 눈이 녹고 봄이 오고 꽃이 피고 여름이 오겠지,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우리 마음의 희망하고 너무 닮았다,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글을 쓰게 되었어요. 저도 사실 이 글이 왜 와닿았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순간이 아마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의 겨울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랬기 때문에 이 겨울이 언젠가는 끝이 날 수 있고 내가 뭔가 희망만 가지고 있다면 봄을 만날 수 있겠구나. 맞아요. 그런 생각에 좀 많이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희망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겠죠. 그래서 이 문장을 좀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, 독자님들이. 그래서 또 이 문장 외에도 많은 분들이 또 꼽아주신 문장이 있어요.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. 이번엔 제가 택배 반품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. 정말 잘 지으시는데요. 이 문장은 사실은 저에게도 너무 인상적이기도 했고요. 제가 많은 독자분들의 반응을 살펴보니까 이 글에서 위로받았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. 그래서 궁금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이번에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욕설을 퍼붓는다면 받지 마세요. 택배도 수취 거부나 반품이 있듯이 나를 모욕한 그 감정이나 언행을 반품해 보세요. 물건을 주었는데 받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. 누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한다면 그 마음을 받아서 상처로 만들지 마시고 돌려주세요.
받지 않고 돌려주었으니 상처는 내 것이 아니고 상대의 것입니다. 마음의 천국을 방해하지 말고 수치 거부하세요. 역시 꿀보이스.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딱 읽으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픈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끌어안고 더 아파하잖아요. 그런데 그걸 돌려줄 수도 있구나, 안 받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신선했고,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팠던 마음이 조금 더 치유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있었어요. 너무 좋다. 네, 어떻게 또 이런 글을 쓰게 되셨는지.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게 되잖아요. 그랬을 때 이걸 계속 내 안에 머금고 있으면 독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독은 자신을 병들게 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상처받던 말을 듣고도 의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오랫동안 했고, 한동안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키워드였잖아요. 그런데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라고 생각을 했을 때,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. 그러면 가뜩이나 자존감이 낮은데 상처를 받아? 난 자존감이 낮아? 이러면서 또 좌절이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픈 말을 듣고도 잘 견뎌낼 수 있을까를 좀 오래 생각하다가, 내게 뱉은 것을 나는 받지 말자라고, 그것도 역시 택배를 뜯으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반품 싸면서. 저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자존감이 높냐 아니냐로 고민을 하기보다 내가 내 마음을 잘 다독이고 어루만지고 토닥여줄 수 있느냐, 그렇죠. 네, 잘 지킬 수 있느냐, 그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맞아요. 기준이 없잖아요, 이게. 자, 이렇게 해서 저의 원픽이었던 문장을 한번 만나봤고요. 다음 문장을 한번 만나볼게요. 마지막 문장은 제가 신호등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. 사실 이 문장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필사를 해서 올려주기도 하셨고요. 네, 그리고 줄을 그어서 올려주기도 하셨고요. 또 따로 카드뉴스 만들어서 올려주신 분들도 계셨어요. 봤어요. 네. 너무 하나하나 다 보고 있어요. 제가 거의 다 보고 있어요. 너무 감동이었어요.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고 또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해주신 것은 얼마나 이 문장이 많이 위로가 되었길래 그랬을까 라는 또 궁금증을 갖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문장은 저희가 또 의미가 있으니까 작가님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인생은 초록불인 것 같아도 노란불도 들어오고 빨간불도 들어온다. 가끔 빨간불에만 정체되어 있는 듯해도 어김없이 초록불이 된다. 초록불 다음엔 다시 빨간불.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길을 걷고 신호등이 나오면 불빛에 따라 움직이는 일이다. 지금 내게 맞는 신호가 없다면 기다리고 언젠가 신호가 올 때 또다시 걷는 일이 아닐까. 초록불. 이번엔 여과 없이 투명한 초록불이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왜 이 글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위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실까요? 제가 이 키워드를 너무도 친근한 키워드를 잡았을까요? 우리가 신호등을 하루에 몇 번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보고 살잖아요. 그리고 빨간불, 초록불, 노란불 혹은 좌회전 신호의 의미들을 다 알고 사는데 늘 초록불이면 너무 좋죠. 근데 생각해 보면은 실제로 버스를 타고 가거나 운전을 할 때도 한 방에 쫙 초록불 통과라는 행운은 잘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1년에 몇 번 그런 드문 행운이 있을 때 오늘 진짜 운 좋은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, 현실적으로 그 초록불을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들을 괴로워하기보다는 또 초록불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길을 걷고,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. 신호등은 억지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신호등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냥 기다리자. 왜냐하면 다시 투명한 초록불이 올 거니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런 문장을 쓰게 됐죠. 제가 약간 독자분들의 마음의 비의를 좀 해보자면 네, 말씀해주신 것처럼 신호등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, 그렇죠. 지금 내가 빨간불이어도 파란불은 올 거고, 네, 파란불이었다가도 어느 순간 빨간불이 올 수 있고,
네, 그러면 또 파란불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맞아요. 내 일상을 잘 살아내고 있으면 되는 거겠구나. 맞아요.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아주 좋은 해석. 좋은 작가님 좋은 해석?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40대가 되니까 느끼는 거는 모든 파란불, 초록불, 노란불에 연연하는 내가 더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. 앞서 택배, 수치 거부와 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불이 바뀌는 것 자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저의 40대의 어떤 가장 큰 행운이라 될까요? 깨달음이라 될까요? 그런 것들이었고 그것을 또 글에 녹여냈는데 감사하게도 독자님들이 많이 또 이 문장에서 위로를 받아주셔서 저는 더 열심히 일상에 공감할 어떤 이야기들, 글감들을 요즘에 또 찾고 있죠.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 세탁소가 있어요. 그러니까 마음의 얼룩을 깨끗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. 오세요 마음 세탁소로. 왜냐면 내 안에 있으니까.